실제로 이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걸 이제 알게 돼서 출생신고 먼저 하고 사망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. 네, 이번에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지난 21일 냉장고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, 정말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. 박성규 의원님, 어떤 일이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. 지금도 사실 믿어지지 않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또 벌어졌구나 네. 이런 생각이 드는데 6월 21일이었습니다.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참 믿기 어렵지만 비닐에 쌓인 영아 시신 2구가 발견이 됐어요. 네. 30대 친모가 이제 유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8년 11월하고 2019년 11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각각 본인이 병원에서 이 아기들을 낳은 뒤에 퇴원 직후에 끔찍합니다. 어쨌든 죽음에 이르게 해서 자기 집 냉장고 안에 넣어서 보관해 왔다. 자, 식구들이 먹고 그 남편도 있고 자녀가 셋이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?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지만 일단 드러난 부분이 이렇습니다. 네. 필설로 옮기기가 정말 너무 처참한 그런 사건이었어요. 네, 갓 태어난 아이에게 잔혹한 짓을 저지른 30대 친모.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. 영장 실질 심사는 앞서서 포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승영관님, 그러면은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? 영장 실질 심사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우리 이제 정확한 명칭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인데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는 시청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게 원칙이죠. 하지만 범죄가 중대하고 그다음에 재범의 위험성과 그다음에 피해자의 위해의 우려가 있으면 도망하거나 증거의 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앞단에 범죄의 소명이 있으면 구속할 수 있는데 한번 판사 앞에서 네가 말해봐라. 우리가 구속 안 할 테니 네가 제대로 한번 말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라고 해서 피의자에게 주는 권리예요. 피의자 신문이기 때문에. 그런데 지금 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. 이거 경찰에서 영아살인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영아살인죄가 아니라 일반 살인죄가 반드시 적용돼야 됩니다. 분만 직후, 분만 중에 그 산모가 어린아이를 사망을 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살인을 2번 저질렀다고 본다면 당연히 도망할 우려가 있겠죠. 그래서 아마 피의자는 영장실질 심사를 포기했는 것으로 알고 또 하나의 어떤 문제점은 그 아이가 3명이나 있어요. 아이가 3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사실 2명을 죽여놓고 살아있는 그 3명의 아이의 2차 가해 때문에 영장실질 심사를 포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요. 영아 시신을 무려 5년 동안 그것도 이사까지 하면서 집에 냉장고에 뒀다고 하더라고요. 어떻게 가족들도 남편도 몰랐다고 하는데 그렇죠.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?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진짜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게 아이에 대한 그 3명의 아이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갑론을박을 해서는 안 된다. 이건 분명히 아이에 대한 2차 가해고 패널도 반드시 그 부분을 명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남편은 분명히 다른 거죠. 지금 제가 이 이외의 언론과 기고들을 통해서 3가지 정도를 말했습니다. 낙태를 했다면 그 낙태인 상황에서도 당연히 병원에 가서 남편이 동의를 했을 것이고 출생할 때에도 병원에 산부인과 가서 같이 동행을 했을 것이고 출생 이후에 퇴원할 때도 반드시 그 퇴원에 그 보호자의 사인이 있어야 된다면 남편이 그중에 한두 번은 있었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반드시 살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부 언론 보도에 보면 퇴원을 할 때 그 보호자란에 남편의 사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물론 그 남편의 사인을 부인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만약에 남편이 알았다면 이 남편은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고 이 아이 살인의 방조범도 될 수 있으니까요. 남편의 행적을 꼬박꼬박 찾으셔야 되고 그 병원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둘이가 그 공모를 했는 의사가 있는지는 반드시 살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이 끔찍한 범행 박성규 의원님 어떻게 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까? 감사원이 이거를 감사하다가 이게 발견이 된 건데 이런 케이스가 2,300건에 육박한다. 앞으로 더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. 아이 낳은 거는 의료기관에 기록이 있는데 통보가 안 돼가지고 행정기관에는 없는.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대한민국에 흔적이 없는 아이들이
2,300명에 육박을 한다는 거니까 이게 21세기 뭐 세계 경제대국 7위 대국이 어떻고 앞서 뭐 우리가 베트남이 한국을 꿈으로 여긴다는 그런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인가. 이게 정말 너무 믿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네. 영화 드라마에만 있을 줄 알았던 사건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이제 나중에 승 의원도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통보하는 제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미국의 일부 주, 전부는 아닙니다. 독일, 영국 이런 데는 반드시 머스트 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아이를 또 아주 일부긴 하겠지만 그런 의료기관, 병원 같은 데서 안 낳는 경우는 더더욱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. 네. 그야말로 태어났을 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. 이게 이제 영아, 뭐 매매,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화 얼마 전에 나왔던 브로커가 사실이었습니다. 네. 그런데 감사원이 찾아낸 걸 보건복지부에서는 왜 그동안 몰랐을까요? 보건복지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. 수원시 영아 살해 사건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때 나오는 그 임시 신생아 번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을 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모의 인적 사항 등을 입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적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런데요, 승 의원님. 네. 더 큰 문제는 출생 신고가 안 된 미신고 아이들이 많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제가 2019년에 그 아동 포용 정책이라고 아동 정책 조정위원회 했을 때 혹시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? 2019년 1월에 가명입니다. 하은혜란 아이가 네.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출생신고제도 좀 만들어 놓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출생신고제보다 더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게 지금 가족관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에 보면 부모가 신고를 해요. 부모가 예. 신고를 하고 한 달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과태료인데 이 과태료와 부모가 신고 안 했는 게 아니라 지자체 장과 검사는 이 아이의 복리에 심각한 영향이 있으면 직권으로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그런 부분 좀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죠.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어른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필수 예방접종이 있었지만 유아에게는 태어나자마자 결핵 예방접종해야 됩니다. 그러면 신생아에 대한 어떤 번호를 줘요. 그 번호를 주면 그 병원이 질병청에 우리가 이렇게 예방주사 맞았으니까 수가 주세요.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. 네. 두 번째. 병원에서 출생을 하면 산부인과에서 내가 이렇게 이 사람 치료했으니까 보험수가 주세요. 심평원에 신고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국가는 분명히 이 아이의 태어난 존재를 알고 있는데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. 정말 세계기관, 즉 검찰이 왜 그게 직권으로 하지 않았느냐, 왜 지자체가 이걸 판단해서 직권으로 하지 않았느냐, 왜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질병청과 심평원은 뭘 했느냐, 지켜야 될 생명을 우리가 못 지켰다면 딱 머리 박고 잘못했다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출생 관련된 법안이 지금 15개 올라와 있다는데 아이의 생명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지금이라도 그 2236명 전수조사하시고 그리고 베이비박스에서 한 1000명 가까이 아이들이 있다는데 그게 같이 매칭이 되는지도 확인하시고 앞으로 국가가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모든 일을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